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정지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막대의 질량을 물어보는 건데, 이제 막대의 질량이 이제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지금 막대의 질량이 여기 쏠려 있는 거야. 무게중심. 여기 막대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고, 그럼 중심에 있으니까 여기가 0.5m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지금 막대 질량 M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작용하는 중력이 10M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30N짜리가 만드는 돌림힘이랑 10M짜리가 만드는 돌림힘이랑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지하겠지.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만드는 돌림힘은 30 곱하기 1, 얘가 만드는 돌림은 10M 곱하기 2. 그래서 M 계산하면 얼마가 나냐면 1.5kg. 답 2번.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니까 2대 2니까 2대 1이니까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가도 괜찮아. 1대 2로 가도 돼. 그러면 더 간단하기는 하지. 아, 길이비가 2대 1, 잠깐만. 10M 0.5 2분의 1 20. 잠깐, 제가 더 무거워야 되는데? 계산 틀린 것 같은데? 30 0.5. 잠깐, 왜 계산 틀렸다. 1대2라고 해놓고 내 계산 틀렸다. 그러니까 어쨌든 멋지게 계산 틀려버렸네. 여기 2라고 썼냐? 여기 0.5. 미안. 여기 0.5. 그러니까 얘가 이제 5m이지. 그러니까 몇 킬로냐면 얘가 6kg. 그러니까 길이비가 2대1이니까 질량비는 가벼운 게 더 멀리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질량비는 1대2라고 계산하시면 얘는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무게중심 생각 못했을걸? 아닌가? 아니야? 알았어. 10번도 이게 잡아당겨지는 힘이 3개가 있거든요. 아니야.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 4개가 있거든요. 한번 화살표로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볼래? 4개가 있나?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자, 그래서 이제 막대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3개가 있는 거야. 일단은 막대 여기 추가 당기는 힘이 10N. 그 다음에 이제 추의 중심, 무게 중심에서 지구가 작용하는 힘. 얘가 5kg니까 여기 5N. 그 다음에 물체가 당기는 힘이 몰라. 그냥 MW로 놓게. 그 다음에 손이 줄을 당기는 힘. 요렇게 4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묻는 거지.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2개가 있으니까 미지수를 계산하지 않으려면 어디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되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축 위치가 중요해. 저기를 그래서 회전축 위치로 잡으면 이제 저 T가 만드는 돌림힘이 시계 방향이고 5N, 10N짜리가 만드는 돌림힘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하면서 돌림힘 계산하면 돼. 이게 이제 팁이긴 하지. 그래서 이게 지금 길이가 몇 cm야? 저게 이제 길이가 60cm. 그러면 얘가 이제 60cm니까 지금 여기가 30cm죠. 그러면 여기가 20cm가 되는 거예요. 20cm. 그러면은 저기서 지금 시계 방향 돌림힘. 시계 방향 돌림힘은 0.1 곱하기 t. 여기 0.1 곱하기 t.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돌림힘은 시계 반대 방향 돌림힘은 0.2 곱하기 5 플러스 0.3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어차피 지워지니까 센치로 계산하는 건 괜찮아. 센치로 계산하는 것도 계산해도 되거든. 잠깐만. 나 미안해. 자꾸 계산 틀리네. 0.2. 아, 미안. 회전축이 여기지? 그럼 반시계 하나, 둘, 셋. 여기 0.0. 여기 3이다. 미안해. 여기 0.3. 계산 되게 잘 틀려. 여기가 회전축이야. 미안.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그럼 회전축에서부터의 반지름이니까 0.4. 회전축을 잘 설정해 두면 돼요. 그래서 좌변에 t, 그 다음에 우변에 15 더하기 40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55. 그래서 답은 그래서 4번. 그러니까 만약에 회전축, 만약에 여기서 회전축을 물체 쪽의 거를 회전축을 안 잡으면 식을 조금 더 세워야 돼. 회전축을 여기를 안 잡으면 식을 하나 더 세워서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이게 손이 당기는 힘 돌림이 없으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나오니까 계산해서 가도 괜찮아. 어쨌든 회전축은 뭘로 가도 괜찮다. 그 다음에 15번. 일단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둘 다 힘의 평형도 이루어지고 돌림의 평형도 일어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 평형 상태를 유지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가선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가선반에 나서면 받침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선반 끄트머리에 의한 돌림을 없앨 수 조금 그 돌림힘 때문에 제가 모양이 틀어진 효과를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건 뭐가 더 안전하냐면 나가 더 안전하지. 그래서 기억이랑 니은은 맞고 안정성의 차이가 없는 건 아니고 나가 더 안정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같은 경우도 사다리의 이제 아래쪽이 넓은 까닭은 뭐냐. 일단 핵심은 안정적이려면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제 받침면이 넓어야 얘가 살짝이라도 균형이 틀어졌을 때 무게중심이 바닥면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아래쪽이 위쪽보다 넓은 까닭은 첫 번째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오게 하려고, 아래쪽에 오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균형이 깨졌을 때 약간 이제 기울어졌을 때 무게중심이 그쵸, 받침면을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 저 무게중심에 의해서 생기는 돌림힘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쪽으로 복원력을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2번은 솔직히 안 해도 돼. 왜냐면 2번은 반대로 쓰면 되거든. 만약에 이제 사다리를 아래쪽으로 이제 같은 폭이 되면 이건 그냥 안 쓸게. 이게 무게중심이 더 위로 올라가지. 그리고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폭이 이렇게 이제 갖게 되면 무게중심이 여기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약간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이 요 바닥면을 벗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넘어지는 쪽으로 돌림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넘어지기 쉽다.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5kg인 거에 20N에 가해서 30도 이상한 게 작용해서 2m 세컨드. 일단은 저기서 이제 20N 이거를 오른쪽 방향 힘이라 위쪽 방향 힘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오른쪽 위쪽으로 끄니까. 그래서 얘가 30도. 그러면은 이게 직각삼각형 생각해주면 되거든. 직각삼각형에서 푸는데 이렇게 끼인 각이면 코사인 세타 관계거든. 이렇게 요 친구랑 이 친구는 코사인 30도. 그래서 이거 얼마야? 2분의 루트 3. 그래서 여기가 10루트 3이 나와. 여기가 10루트 3이 나와. 10루트 3. 참고로 위쪽 방향이면 10N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이제 힘을 수평 방향이나 연직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끄는 힘은 10루트 3N이야. 일단 여기까지 됐어? 좋아. 근데 이제 거기서 세워질 줄 치시면 일정한 속도로 이동했다라는 말이 쓰였거든.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R자임이 0이라는 뜻인 거잖아. 왜냐하면 등속직수 운동하는 중인 거니까. 그 R자임이 0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10루트 3N이 작용하는데 R자임이 0이 되려면 마찰력이 10루트 3N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10루트 3.
그 다음에 이제 20N의 힘이 물체 한 일 50N 하는데, 일의 정의가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20 곱하기 5를 하시면 안 되고 10루트 3 곱하기 5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루트 3줄이 맞아. 이게 원래 일의 정의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경로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야 돼. 그러면 이제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냐? 그럼 마찰력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그럼 마찰력이 한 일은 지금 이제 플러스 방향 10루트 3이니까 반대 방향이거든? 마이너스 10루트 3으로 5m 끌어올린 거니까 얘는 50루트 3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거든요.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야. 그래서 얘는 0이라고는 할 수 없고. 됐어? 그 다음에 알짜임이 한 일인데, 문제는 알짜임이 0이잖아. 그러면 힘이 0이기 때문에 알짜임이 한 일은 0이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이게 높은 학년이든 나쁜 학년이든 낮은 학년이든 나쁜 학년이래.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일은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거든요. 왜냐면 물체에 내가 힘을 가서 끄면 얘가 이제 속력이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개정된 거에서 조금 강조가 조금 많이 되는 건데, 어쨌든 물체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5N으로 5m를 끄었잖아. 얘가 받은 일이 25줄이지? 그 운동 에너지도 그냥 25줄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렸던 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2분의 mv 제곱을 찾으니까 속력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전환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못 세워서 많이 틀리거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6번 맞니? 그러니까 6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에서 가만히 놨는데, 어쨌든 하나는 그냥 밀었고 하나는 이제 옆으로 이제 밀었는데, 일단 거기서 세 번째 주죠. A, B가 질량이 같대. 그 다음에 높이가 같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력이 하는 일은 이 녀석을 그 높이만큼 끌어내린 거란 말이야. 근데 질량이 같으니까 무게도 같고 얘네들이 낙하한 높이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같다가 되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 빗면간에서 잠깐 정리를 잠깐만 다시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얘가 어쨌든 간에 빗면에서 얘가 굴러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을 분해를 했었을 때 빗면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서 그렇거든. 그러면 요 힘이 중력보다 작기는 해. 근데 그 대신 뭐가 훨씬 길어? 이동거리가 길거든. 그럼 결과가 똑같아. 그럼 결국 이렇게 떨어지나 똑같거든. 그러면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요렇게 떨어지고 하나는 요렇게 떨어지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이 질량이 같으니까 무게도 똑같고 낙하한 높이도 똑같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결국은 똑같아. 중력은 결국은 무게당 낙하 높이만큼 계산되는 거니까. 그래서 걔는 같다. 이해 갔어? 이렇게 거듭 재고 있으면 앞에 숫자만 계산 잘하면 되거든. 그럼 나오지. 거듭 재고 있으면 숫자만 계산 잘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얘도 아까랑 똑같아. 마찰력이 한 일이 무슨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거든. 그러면 마찰력이 없으니까 계산할 수 없지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그 다음에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900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 제곱이니까 3600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 4번 나와요. 그 여기서 왜 음수예요? 라고 얘기하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쳤을 때 마찰력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진 않았는데, 지금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지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하니까 힘과 이동 방향 반대면 음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수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번, 그러니까 몇 번이야? 4번이랑 8번 문제는 그래서 같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일이 에너지로, 여기는 근데 식 은근 잘 못 세워. 됐어? 또, 어쨌든 간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힘이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력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빗면이 받치는 힘이 있거든.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있어. 이게 지금은 조금 어색하니까 뭐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고, 이 중력은 두 가지 역할을 해. 첫 번째는 두 가지 역할을 해. 첫 번째는 빗면에서 미끄러지게 하고요. 지금 마찰 없지? 아, 마찰이 있네. 미안해. 세 가지 있다. 아, 하나 놓쳤다. 잠깐만, 하나만 더. 여기 무슨 속력으로? 여기 일정한 속력 나왔지? 그럼 반대 방향으로 모두 있어야 돼. 마찰력도 있어야 돼. 반대 방향 마찰력도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힘이 있는데, 중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빗면에서 미끄러지게 하고, 그 다음에 빗면에 물체가 붙어 있게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까지는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각도가 여기가 세타면 어디가 세타냐면 여기가 세타거든요. 여기가 세타.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좀 잘 돌려줘야 되게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각도가 끼었으면 코사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해? 그래서 여기 빗면에 붙어있게 하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야. mg 코사인 세타. 이거 한 번만 그려줄게.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하고 어차피 빗변이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a분의 b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b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빗변에서, 그래서 이게 나도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가장 긴 거에다가 코사인 세타, 끼면 코사인 세타, 안 끼면 사인 세타. 나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 그러면 이 mg 코사인 세타랑 얘랑 같은 거야. 수직 항력이랑. 그래서 얘가 빗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빗면 각도가 90도가 되면, 빗면의 각도가 90도가 되면 코사인 90이 0이기 때문에 얘가 요 면에 붙어 있는 힘이 없어져서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찬가지 원리로 mg 사인 세타인데, 만약에 마찰력이 없었으면 mg 사인 세타 때문에 빨라졌을 거거든요. 근데 마찰력이랑 mg 사인 세타랑 같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많이 부끄러우신데, 이거 원래 고3 과정이었던 거니까 하나도 안 부끄러워도 돼. 그래서 어쨌든 그래. 그래서 요는, 그러면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얼마냐? 중력은, 그럼 결국은 중력은 이 친구를 mg 사인 세타를 가해서 s만큼 미끄러지게 한 거는 맞아.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건 틀렸어. mg 사인 세타가 아니라 mgs 사인 세타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 조금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가면, 원래 중력이 한 일은 높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중력이 한 일은 약간 이게 더 익숙한 식일 거야. mg라는 힘으로 h만큼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래 중력이 한 일이 이제 mgh인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가 세타인 거 보이지? 세타. 그래서 s분의 h 하면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얘가 사인 세타가 나오거든. 그럼 h 대신에 s 사인 세타는 얼마야? mgs 사인 세타지.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무게랑 높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무게랑 높이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게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어렵게 풀었지만, 어쨌든 얘는 높이가 아니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됐어?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이면 0이 맞죠? 왜냐면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R자이면 얼마나 뜻이니까? 0이라 뜻이니까. 그 앞에 문제도 비슷한 거 있었지. 그 다음에 빗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한 일. 일단 빗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자체는 mg 코사인 세타인데, 문제는 이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이동거리가 어차피 0이거든. 계산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0이야. 그렇게. 12번은 풀이하기 전에 12번에 그 10N 있지.
10N은 그 10N 한번 나눠봐. 수평 방향 쪽으로 끄는 힘이랑 연직 방향으로 드는 힘이랑 아까 나눌 수 있거든요. 요거랑 똑같이 한번 그거만 계산해서 한번 써볼래? 자,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이제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10N의 힘인데 이 녀석은 얘를 수평으로 끄는 힘이랑 이제 연직 방향 드는 힘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끼면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아마 5N, 여기가 5루트 3N. 이렇게. 오케이. 약간 이것도 이제 눈에 조금 익지. 항상 저렇게 가면 돼. 그래서 연습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자,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라는 거. 수직항력은 이게 그 뉴턴 법칙 할 때 했던 거로 기억하지만 접촉면이 받치는 힘이 수직항력이거든요. 원래 저 10N이 없으면 접촉면이 40N으로 얘를 받쳐야 돼. 근데 위쪽으로 5루트 3N으로 이게 5루트 3N을 들어주는 녀석이 있으니까 결국은 바닥면은 40N에 다 안 해도 되지. 40-5루트 3N으로 받치면 돼.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바닥면이 얘를 무게만큼 지탱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로 들어올리는 일이 있으면 바닥면에 힘을 좀 덜 작용해도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40N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5루트 3N이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5루트 3N이 되는 거. 40-5루트 3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N의 힘이 물체에 한 일은 100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100줄이 아니라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니까 얘는 몇 줄 나지? 50줄. 됐어? 50줄. 그래서 요게 이제 50줄.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그러면 10m를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 우리 이거 여기서 이제 F는 ma 쓰면 돼.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F는 ma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조심할 거는 F가 10N이 아니라 10m를 이동시키는 데에 효과를 되는 거 5N이기 때문에 5 나누기 4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25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5N이기 때문에 조심하실 거는 저기서 10N으로 계산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10m를 이동했을 물체 운동에는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조금 어려워라 했던 건데 결국은 여기서 5N이 한 일 때문에 원래 이 녀석이 움직이게 된 거잖아. 요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변화랑 같이 써야 돼. 그래서 지금 5N이 한 일이 50줄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몇 줄인 거 맞고 50줄인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0m를 이동하는 동안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속력이 어떻게 되는 것도 맞다? 빨라지는 것도 맞지. 이해갔어? 요런 느낌으로 가면 돼. 그래서 엄청 어색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늘어가는 거지 뭐. 했는가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일과 에너지. 하나 질문 더 있었나? 11번 빼놨구나. 미안해. 11번은 이전 풀이는 할 건데, 내가 팁을 두 가지를 줄게. 일단 첫 번째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라는 거. 그러면은 힘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얘랑 똑같은 여기가 식이 되게 안 세워지는데 물체가 2를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거든. 그러면 지금 처음 속력이 1m/s고 나중 속력이 5m/s니까 이 녀석 운동 에너지 변화랑 계산할 수 있지. 한번 그렇게 해서 고쳐봐. 여기서 이제 가시면, 자, 일단 여기서 기울기는 가속도. 그래서 이제 기울기는 가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 기울기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가 2m/s 되고. 그러면 F는 ma니까 얘는 몇 뉴턴이 맞음? F는 ma니까 2뉴턴이 맞지. 그 다음에 이게 니은 디귿은 어차피 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제 니은 디귿은 같은 건데, 니은 디귿은 같은 건데, 일단 얘를 먼저 계산할 수 있잖아.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뺀 거니까,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5 마이너스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러면 계산하면 얘가 12.5줄 마이너스 0.5줄이니까 12줄. 그래서 얘는 12줄이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힘이 1을 해서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쟤도 몇 줄 맞고 12줄 맞고. 됐어? 그렇게 이렇게 풀면 돼. 그렇다. 그래서 여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조금 하고 쉴게. 그래도 좀 풀어서 다행이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55쪽에, 자, 일가 에너지 2,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일단 여기서, 솔직히 55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한 거랑 진짜 많이 겹치죠? 예, 지난 시간에 한 거랑 되게 많이 겹쳐가지고, 운동 에너지랑 해가지고 약간 리뷰 삼아서 조금 가면, 일단 첫 번째, 일단 1이라고 하는 건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하면 뭐라 한 거다? 일을 한 거다. 근데 조심할 거는 얘네 둘이 방향이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지겹게 사인이랑 뭐가 계속 나왔어. 코사인 나왔지. 그래서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은 결국은 일을 하면 일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는 뭐로 바뀔 수 있다? 일로 바뀔 수 있는데 이유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오기 전에 열심히 밥을 먹었단 말이야.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고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래서 단위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고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있지. 그래서 단위가 같아. 그래서 얘네가 이제 단위가 다 같아. 그래서 에너지가 되게 많죠. 빛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뭐 화학 에너지도 있고 등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건 무슨 에너지냐면 역학적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힘과 관련된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위치 에너지랑 이제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역학적 에너지 계산하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15계정에서 위치 에너지 표현을 포텐셜 에너지로 바꿨다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꿨어. 아, 정말 왜 그러는 건지. 근데 의미는 되게 이제 비슷비슷해요. 의미는 되게 비슷비슷해서 어쨌든 운동 에너지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거든. 그래서 그럼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운동하는 물체는 다른 물체에 충돌을 해서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건 우리 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2분의 1 질량 속력 제곱. 요거 계속 이제 썼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게 1 운동 에너지 정리인데 이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랑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체에 알짜임이 작용해 그러면 알짜임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속력이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은 결국은 운동 에너지 이제 변화량이랑 같아서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알짜임이 마찰력이면 속력이 줄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마이너스 나왔던 거 우리 앞에서 계산했지.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 한 일이면 MGH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더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고3도 이거 식 잘 못 세워. 고3도 이 파트는 식을 좀 잘 못 세워.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하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는 옛날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potential이라는 뜻은 잠재적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위치 에너지의 위치는 위치에 따라서 물체가 에너지를 다르게 갖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위치 에너지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위치 에너지 원래 그래서 위치 에너지 원래 개념은 만약에 내가 어떤 물체를 특정 위치에 놔야 돼.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힘을 가해서 이동시켜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위치로 바뀌면서 자기가 가지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체를 옮기는데 한 일이 에너지로 전환된 건데, 문제는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무중력 상태면 선생님이 얘를 분비를 잡고 있는데 힘을 들일 필요가 없지. 왜냐면 알아서 떠 있을 거니까. 근데 내가 얘를 요 위치에 위치시키고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계속 중력에 해당하는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여기서 네모야. 왜냐면 이 네모가 값이 다르거든. 어떤 힘에 대해 한 일로 인해서 물체가 특정 위치에 놓여져 있었을 때 이제 갖게 되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 네모 값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력에 대해 한 일이야. 그럼 들어올리는 일이 되는 거지. 그럼 중력에 대해 한 일이 바뀌었어. 그러면 요거 새로 나온 표현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 이렇게 표현하기를 중력에 대한 일이 바뀐다 그러면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건데, 아이씨 너무 힘들다. 나중에 개정된 거에 진짜 개정된 거 용어 어떻게 나나 보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탄성력, 내가 왜냐면 이제 탄성력은 용수철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가지는 힘인데, 내가 그러면 얘를 용수를 당기거나 압축시키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탄성력에 대한 일이야. 그러면 뭐 이제 탄성 포텐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게 전기력에 대한 일이면 이제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용어가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계정물리학에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3개는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중력 포텐셜, 탄성 포텐셜, 뒤에 나오면 전기 포텐셜이 나오는데, 전기 포텐셜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압, 기억해, 전압? 전압이 전기 포텐셜 에너지야.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요건 안 빠졌더라. 요렇게 2개를 이제 하는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이제 위치 에너지. 이거는 결국은 중력에 대해서 이제 한 일이 에너지로 바뀐 거고, 그럼 내가 중력에 대항해서 일을 하면 얘가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곳에 있는 에너지? 높은 곳의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얘를 들어 올리려면 뭐만큼 힘을 줘야 돼? 중력만큼 힘을 들어서 올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높은 곳에 있게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를 가져? 그러면 얘가 놓게 되면 중력에 의해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가 질량이 이제 m이야. 근데 내가 얘를 들어 올리고 싶어. 근데 요 높이가 h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중력이 mg만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얘를 들어 올리려면 mg만큼 힘을 가해서 h만큼 들어 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위치 에너지야.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mgh. 그래서 여기서 이제 mg는 무게. 그 다음에 mg는 무게. 그 다음에 h는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gh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높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서 어쨌든 뭐 여기서 핵심은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 이제 비례한다 라고 보면 돼. 조금 조심할 거는 높이를 조금 조심해야 돼. 높이를 왜 되게 조심하시냐면 이 높이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높이라고 하는 건 기준면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면이 달라지면 위치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아마 기말인가 언젠가 시험 봤었을 것 같은데. 시험 어디 봤었어? 여기 봤어? 기억이 안 나? 그렇지. 되게 신기하지 않아? 시험만 보면 사라지지 않아? 머릿속 기억이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신나게 이거 했는데 당연히 까먹는 건 되게 당연하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할 때 생각날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모르겠지라기보다 어색해 죽겠지. 이렇게 식 쓰는 게 맞나? 막 그렇지 않아? 약간 그거부터 조금 깨야 돼. 수학 처음 할 때랑 되게 비슷해. 지금 수학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많이 달려. 진짜 많이 달려놓으면 편해. 뭐든지 다 달려놓으면 편해. 그러니까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과. 그래서 사과의 위치 에너지인데, 사과의 위치 에너지인데, 얘가 이제 지면 기준, A면 기준, B면 기준에서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3m 높이 있는 거지. 그러면 무게가 10에다가 높이가 3이니까 얘는 30줄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면을 기준으로 해. 그 높이가 제로기 때문에 얼마? 제로야.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B면 기준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높이가 위로 플러스면 아래로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0줄이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0줄이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A면에서 위치 에너지. 그러면 얘를 이제 옮길 거야. A면에서 B면으로 얘를 옮길게.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옮길게. 그러면 B면에 옮겼을 때 이제 위치 에너지는 지면 기준으로 하면 몇 줄이 되고? 50줄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면 기준으로 하면 20줄이 되고요. 그 다음 B면 기준으로 하면 제로가 되거든?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기준면이 다르니까 위치 에너지가 바뀐 건 맞는데 옮기는 상황에서 보면 몇 줄 증가? 20줄 증가. 몇 줄 증가? 20줄 증가. 몇 줄 증가? 20줄 증가지?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 자체는 기준면마다 다르거든? 근데 문제 조심할 거는 이거 그냥 주의야. 위치 에너지 변화량.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변화량은 뭐와 상관없고 기준면과 전혀 상관없어요. 됐어?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핵심은 여기서 높이가 2m 바뀌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 기준면과 무관하고 무슨 차이가 중요하느냐? 높이차가 중요해. 그래서 결국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대해서 내가 한 일, 그래서 mgh고 만약 그 위치에 있게 되면 결국은 중력이 이 물체를 일을 해서 얘가 이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에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mgh 체크해놔야 돼.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니까 이제 높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뭐 할 수 있다? 이제 바뀔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넘어가면
자, 이제 처음 배우는 이제 드디어 완전 처음 배우는 거. 탄성력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지? 예. 오케이. 자, 그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들어가는데 일단 탄성력 개념을 조금 먼저 가면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의 모양이 바뀌었을 때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의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힘, 요게 이제 탄성력. 그래서 드디어 고무줄 얘기가, 용설 얘기가 드디어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자, 여기가 이제 원래 길이라고 하자. 자, 원래 길이. 그래서 내가 얘를 원래 길에서 당겼어. 2N 주고 당겼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2cm가 늘어난 거예요. 2cm가 늘어난 거야. 이렇게 쫙 당겨 2cm가 늘어난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6N으로 당기면 몇 cm 늘어날까? 그냥 정답 6cm 늘어나. 6cm 늘어나. 만약에 6N으로 당기면 너무 오버인데. 원래 길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6N으로 당기면 그냥 말 그대로 몇 cm가 늘어나느냐? 6cm가 늘어나. 그러면 이 말인즉슨 어떤 느낌이냐? 첫 번째는 탄성력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 얘기를 먼저 하면 되지.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는 탄성력이 없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2N을 당겨서 2cm가 변형이 되면 얘는 어쨌든 정지 상태 유지하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몇 N? 2N이 생기는 거고, 이 경우에는 6cm로 당기면 얘가 탄성력이 6N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인즉슨 탄성력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탄성력의 크기는 이제 외부에서 이 친구를 변형시키려는 힘, 뭐와 같다? 외력과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가는 힘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외력이 크면 변형이 많이 돼. 그러면 탄성력도 그만큼 커져. 그래서 지금 보면 늘어난 길이가 2대 6인데 이제 탄성력 길이도 2대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탄성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변형된 길이. 요게 이제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되거나 늘어나거나. 압축되거나 늘어나거나. 그러면 탄성력 방향은 어떻게 되니까? 용수철을 생각하면 늘어나면 오므라들고 싶어하고 압축되면 늘어나고 싶어해. 그래서 탄성력 방향은 변형과 반대 방향. 그래서 조심할 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길이가 중요하냐? 변형된 길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식으로 쓸 때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이제 힘을 폴스 0으로 쓰니까 폴스 0으로 힘이 0으로 폴스니까 탄성력의 크기는 변형된 길이. 요거 이제 x라고 할게. 얘를 이제 x에 비례하는데 이게 용수철마다 조금 힘을 가해도 되게 잘 늘어나는 놈이 있고 용수철마다 힘을 많이 가해도 안 늘어나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용수철마다 요 늘어나는 정도가 다른데 그거를 비례상수로 써서 보통 kx라고 써. kx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데 이거는 방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형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늘어나면 탄성력 왼쪽, 그 다음에 얘가 왼쪽 마이너스 방향이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기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띄고 계산해도 된다. 무조건 뭐 그냥 그냥 저건 반대라는 의미인 거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됐고 여기서 그래서 K는 용수철 상수. 그래서 이거는 용수철마다 다른 값이다. 그렇게 이제 되고 참고로 그래서 단위는
단위 조금 조심해야 돼. 얘가 이제 뉴턴 퍼 미터인데 단위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내가 용수철을 미터 단위로 당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 센티미터로 나오거든. 다 미터로 고쳐야 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탄성력. 그래서 변형이 되었을 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힘이 이제 탄성력이다. 그러면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 여기가 이제 세로축이 힘. 그러니까 이건 탄성력일 수도 있고 외력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형된 길이. 얘는 미터로 쓸게요. 그러면 똑같아. 변형이 안 됐을 때는 탄성력이 제로야. 변형이 많이 되면 될수록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직선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그래프에서 살짝 써놔.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는 뭐냐? 그러면 기울기는 여기서 이제 x고 여기가 이제 f라고 하면 기울기는 x분의 f니까 자 기울기는 무슨 상수? 용수상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는 용수. 근데 다만 단위를 뭐로 고쳐주셔라? 이제 미터로 조금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갑자기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한 데서는 그래프를 왜 그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힘 이동거리 그래프인 거거든요. 물체의 힘을 가해서 얘가 이만큼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면적은 뭐가 되냐면 이 용수철을 변형시키기 위해 한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이제 위치 에너지로 저장돼 있다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면서 물체 이제 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중력에 대해 한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됐듯이 용수철에 대해 한 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 그럼 면적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면적을 계산하면 넓이 계산하시면 되죠. 여기 이제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세로축 x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x가 무슨 x라고 했었어요? kx였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f는 kx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2분의 1 kx 제곱이에요. 얘가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평균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이제 용수철 상수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내가 저 친구를 길이를 많이 바꾸면 바꿀수록 이 녀석이 용수철을 가진 에너지가 더 커서 얘가 물체인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한 두 문제만 6번이랑 8번만 한번 해봐. 거기 62쪽에 6번이랑 8번. 자, 6번에 4번. 그 다음에 8번에 5번. 괜찮아? 설명 안 해도 돼? 오케이. 이렇게 가면 돼. 우리 10분만 쉬자. 자, 역학적 에너지 보죠.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치 에너지는 이제 높이가 바뀌면 중력 포텐셜,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만약 용수철이 보이면 탄성력 때문에 생기는 위치 에너지. 요렇게 이제 고민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높이가 보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용수철이 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야. 그래서 식 살짝 정리하면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무게 곱하기 높이, 탄성력은 2분의 1 kx 제곱,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원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 없을 때야.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 없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한데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조건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어야 돼. 이 말인 뜻은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들이 서로 전환을 하는데 다른 에너지로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열 에너지나 뭐 이런 걸로 바뀌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바뀌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고, 공기 저항이랑 그래서 마찰이 없으면 열 에너지나 이런 걸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바뀌고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바뀌어서 서로 바뀌어. 서로 바뀌어서 결국은 만약에 이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거꾸로 이 녀석이 이제 증가하는 만큼 이 녀석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의 합, 어떤 각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뭐하다, 이제 일정하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냥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우리 이거 시험 이제 봤던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높이가 바뀔 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무줄 용수철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탄성력이 바뀔 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첫 번째 들면 일단 처음에 이제 롤러코스터. 근데 조심할 거는 롤러코스터에 뭐가 없어야 돼? 공기저항이랑 마찰이 없어야 돼.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A의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얘가 중력에 의해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지. 그러면 여기 B에서 제일 빨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로 가. 그러면 느려지면서 다시 어떻게 돼? 높이가 올라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면 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래서 얘가 딱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냐면 어차피 처음 가지는 에너지만큼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딱 같은 높이까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만약에 물체가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어쨌든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속력이 빨라지면서 뭐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각각의 구간에서 이제 제일 조심할 거는 일단은 위치 에너지부터 생각을 했을 때,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A가 크고 A랑 D랑 갖고 있는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C가 크고 이제 B가 제일 최소. 거꾸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A랑 D랑 같고 제로예요. 그 다음에 C가 제일 느리고 B가 제일 크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A랑 D랑 C랑 어디에서 같을 것이다? B에서 같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파트는 식을 세울 때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각각의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세우든지, 아니면 감소한 누군가 에너지는 증가한 누군가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이제 식 세워줄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멋지게, 중학교 때는 멋지게 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이제 질량이 이제 M인 녀석이 이제 H 높이에 있어.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정지.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빨라지고 떨어지면서 더 빨라지고 바닥에 닿기 직전에 제일 어떻게 되고? 제일 빠르겠지. 그래서 요때 높이를 잡으면, 요때 높이 H2로 잡고 요때 높이를 이제 H1으로 잡으면, 지금 위치를 여기 잡을게. A 위치랑 B 위치를 비교해서 갈게요. A 위치랑 B 위치를 잡으면 A에서 B로 갈 때 무슨 에너지는 줄고 위치 에너지는 줄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늘 텐데 곱값이 같을 거란 말이야. 그 위치 에너지는 얼마에서 얼마로 줄냐? A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MJH1,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위치는 MJH2.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양이나 운동 에너지 2분의 MV
2제곱에서, 왜냐면 빨라지니까 2분의 1 mv 원제곱 한 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 이항하고 이항하게 되면 mjh1 더하기 2분의 1 mv 원제곱은 mjh2 더하기 2분의 1 mv2제곱이랑 같다. 그러니까 어디 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A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한 거, 그 다음에 B에서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한 건 어떻다? 같다. 씩 세우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경사면이나 빗면도 마찬가지고 진자도 마찬가지거든. 근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둘 중에 하나야. 누군가가 줄 만큼 누군가가 늘기 때문에 각각의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덜 낯설지. 이거는 아마 그래도 했던 그게 약간 기억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덜 낯설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합은 같다가 되게 제일 중요해. 요거는 이제 제일 중요하고, 넘어가서 57쪽 먼저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이것도 조심할 거는 공기저항이랑 마찰은 어떻게 해야 되게? 없어야 돼. 공기저항이랑 마찰은 이제 없어야 되는데, 얘가 문제인데, 자, 원래. 그래서 여기가 원래 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위치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원래 위치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거든. 그래서 압축한 상황에서 체크해도 되고 늘린 상태에서 체크해도 되는데 압축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막 압축을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압축을 시켜서 여기 A 위치라고 놓을게. 그래서 여기 A 위치라고 놓고 여기서 나가지고 이제 손에 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봐. 공기저항이랑 마찰이 없을 거거든. 그러면 얘가 탄성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빨라지겠지. 그러다가 늘어나는 순간 탄성력 방이 왼쪽으로 바뀌어서 느려져. 그래서 딱 어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냐면 여기 길이가 A였으면 딱 얼마까지? 여기서 A 부분 때까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대신에 이제 넣기 되게 애매하니까 여기를 제로라고 놓고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놓을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대야. 대신에 여기는 원래 길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얼마? 제로가 되는 거다. 그럼 여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A 제곱이 되는 거고, 좋으시게 넣었어요. 여기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A 제곱.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제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빨랐다가 방향 바꿀 때 제일 속력이 느리거든, 제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최대 상태가 돼. 됐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압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성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원래 길이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탄성력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느려지는 거라서 여기가 최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원래 지점에서의 속력을 대문자 V라고 쓰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핵심은 그러면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합 이거,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합 이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요건데, 어쨌든 간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각의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똑같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막상 식 세우려면 되게 애매하겠지. 그러면 이제 언제가 문제냐면 중간에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중간에 있을 때라고 하면 안 되겠다. 사이에 있을 때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앞쪽에 이렇게 가다가 한 요쯤 있을 때 생각해볼까, 요쯤. 그러면 요때 속력은 조그만 V라고 쓰고 소문자 V라고 쓰고, 그러니까 아마 이때보다 느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형된 길이가 이제 X라고 치면 요거보단 작겠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중앙을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서 이제 중앙을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간에
속력이 찐 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는 거거든. 그러면 그럼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그 원래 평형점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에서 저 x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뺀 거, 여기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여기서 식을 썼지만 다르게 쓴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항에서 계산해 보면 결국은 값이 어떻게 되느냐? 값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k x제곱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지금 양쪽 끝에서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 원래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x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지. 단 뭐랑 뭐가 없을 때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 없어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이해 갔어?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뭐랑 뭐가 있을 때가 될까?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지. 그러니까 보존이 되지 않겠지.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열 에너지 개념을 조금 들어갔는데, 만약에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왜냐면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 있을 때는 무조건 무슨 에너지가 생긴다? 열 에너지가 생겨.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등등도 생기긴 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마찰 때문에 열 에너지로 생기거든. 그래서 열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면서 열 에너지로 바뀌어. 그래서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 있을 때 조심할 건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 에너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 있을 때 첫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의 합은 보존이 되느냐? 보존이 돼. 근데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 안 해. 얘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은 이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만약 열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중학교 거는 조금 외워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10m 높이에서 2kg짜리를 떨어뜨리면 굴리면 만약 마찰이 없으면 여기서 14m/s거든. 근데 절대 14m/s는 진짜 빠른 거야. 그게 얼마더라? 12, 36, 한 54km/h거든요. 자동차 속력으로 치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평상시 상황하면 얘가 마찰이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만약에 속력이 5m/s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발생한 열 에너지는 얼마?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그냥 계산하면 돼. 처음에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mgh니까 처음에 몇 줄 있었냐면 200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높이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5가 된단 말이에요. 25줄로 줄었지? 그러면 어차피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그냥 몇 줄 계산하면 되겠다. 175줄 계산하면 돼.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식해서 쓰면 원래 이제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만 바뀌는데, 만약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버린다? 열 에너지로 이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너지 총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열 에너지를 계산한다? 그러면
감산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더라. 그렇게 가면 돼요. 여기는 뭐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거기 58쪽 한번 풀어봐. 58쪽. 자, 1번. 자, 1번에 12줄. 2번에 25줄. 3번에 200줄. 4번에 2줄. 그 다음에 5번에 포텐셜 에너지 보존된다. 아, 위치 에너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6번에 200줄, 100줄, 20m/s. 어디서 들었을까? 어? 3번에 일단 그러면 한번 다시 계산해봐. 지면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200줄이겠죠? 한번 그 계산 다시 해봐. 200줄. 내 계산 틀렸나? 그 20 나오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 60쪽. 60쪽의 대표자료 분석 3번, 4번 한번 볼래? 대표자료 분석 3번, 4번. 1번에 어디 보자. 1번에 1번에 증가하고 탄소가스는 증가하고 운동에너지는 제로. 그 다음에 2번에 탄소가스는 A랑 B랑 같고 O가 제일 크고 O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는 O가 제일 크고 A랑 B랑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다 같다. 그 다음에 3번에 55, X55. 자, 5번 잠깐 보면 5점에서 늘어난 길이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원래 길이면 늘어난 길이도 없고 압축된 길이도 없기 때문에 판성 포텐셜은 제로. 그래서 판성 포텐셜은 늘어났냐 줄어들었냐가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대표자료부터 3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일단 A 구간 마찰이 없어. 그래서 A 구간에서 1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구술의 속력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마찰력이 작용하면 운동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열로 전환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A 구간에서의 구술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맞고, A 구간에서. 그 다음에 2번도 맞고, 3번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은 점점 줄어들고요. 5.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X가 되겠지. 여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여기 괜찮아. 자, 그래서 2개 정도만 잠깐 보면은, 자, 63쪽 와볼까? 자, 63쪽에 일단은 11번은 풀어보시고요. 11번은 풀어보고 12번은 선생님이 할 건데 그래도 한번 문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11번, 12번 그렇게 한번 해볼래? 얘는 이제 일단 공기저항이랑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안 바뀌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만히 놨다는 얘기는 정지상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240, 운동 에너지가 제로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문제는 바닥에 닿기 직전이면 이 친구는 제로가 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합은 일정해야 되니까 얘가 240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맞아야지. 그리고 그거는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게 1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수능 타입이긴 해. 수능 타입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림과 같이 수평한 실험지에 놓인 3kg짜리 술에 A에 2kg인 거 A, B가 함께 운동했다. 그래서 A, B가 이제 함께 운동하다 보니까 결국은 A가 빨라지면 누구도 같이 빨라지는 거게. B도 빨라져. 그래서 이게 에너지로 생각을 하면 전체 A와 B의 에너지의 합이 똑같아야 되거든. A와 B야. 왜냐면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문제는 B는 줄어드는 게 뭐가 줄어들게?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지. 높이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B의 위치 에너지는 주는데, 어쨌든 여기 파트에서 핵심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에너지가 줄어들면 누군가의 에너지는 늘어나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서 B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A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이제 합은 이제 증가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끝 이게 끝이야. 그래서 가속도끼기 우리 이거 뉴턴 법칙해서 연습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뉴턴 법칙해서 연습했었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원래는 안 떨어져야 되는데 B한테 20N이 작용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B한테 20N 가해지는데 5kg짜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A는 4m/s 제곱. 이건 했던 거 기억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력이 B의 한 일. 즉, 중력이 B의 일을 한 만큼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위치 에너지가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중력 B의 위치 에너지 증가. 근데 문제는 여기서 B가 빨라지긴 하는데 속력이 B만 빨라지는 건 아니고 A도 같이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고쳐야 돼.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1m 낙하했을 때 그러면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가 되냐면 20N에 1m가 되니까 얘가 20J이 줄거든? 그럼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도 얼마가 들어야 돼? 20J이 늘어야 돼. 그래서 답은 4번. 풀이는 완전 간단하지. 근데 이게 막상 실전에서 아까 똑같아. 그 에너지랑 일 전환되는 게 식이 생각이 안 나. 식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위험성이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64쪽. 여기 두 개만 하고 넘어갈게. 자, 16번이랑 17번인데 1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생님이 팁을 드릴게요. 팁을 드리면 지금 가에서 속력이 보이니까 운동 에너지 계산할 수 있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야 돼.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합은 일정해야 되거든. 그걸 꼭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봐. 이거는 못 풀 수도 있어. 그 다음에 17번은 약간 중학교 거랑도 연계되어 있지만 어쨌든 16번, 17번 그거 하고서 열과일 좀 넘어가자. 이거 한번 볼까? 자, 요 16번. 자, 이거 그대로 풀면 되긴 하는데 자, 이제 가자. 나에서 운동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쨌든 간에 얘네들 합은 똑같아야 돼. 그럼 가에서는 용수철이 압축된 게 없으니까 탄성 포텐셜 제로.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4v 제곱이니까 2mv 제곱. 근데 나에서는 이거 몰라. 나에는 운동 에너지 몰라. 위치는 몰라. 근데 운동 에너지 계산할 수 있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합한 거랑 이거 합한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2mv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3mv 제곱 나와야지. 그러면은 끝났죠? 끝? 그러니까 형태가 유형이 낯설어. 유형이 엄청 낯설긴 하지만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1대3. 그래서 잠깐만 그거 뭐야? 얘는 답이 2번. 원래 선생님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봤을 때 제일 간단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17번은 루트가 좀 나와야 돼. 17번도 이제 루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17번도 핵심은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속력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그냥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풀게.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여기 지금 처음이라고 해볼까. 원래 진짜 간단하게 풀긴 할 건데 처음이랑 A랑 B랑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처음에 얼마니? 저거 이제 질량을 M이라고 두게 되면 그러면 얘는 EMG가 되는 거지. MG 곱하기 2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G H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MGH 이렇게 되거든. MGH, MGH, MGH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지.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없었어.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3mg, 여기는 mg가 되는 거지. 그러면 왠지 나오지? 그 운동 에너지 B가 몇 대 몇이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2 질량 속력 제곱이니까 어차피 질량은 똑같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 B가 귀찮다. 운동 에너지 B가 3대 2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력 B는 몇 대 몇이 되냐면 루트 3대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3대 루트 2. 그래서 몇 배가 되냐면 루트 2분의 루트 3배. 이게 답이야. 그냥 이렇게 가도 돼. 그래서 평상시에는 선생님 어떻게 푸냐면 이게 핵심은 요거는 이게 이제 직관적이니까 표로 풀긴 했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푸냐면 어차피 줄어든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 높이랑 딱 비교했을 때 얘는 높이가 얼마 줄었어? 1.5m 줄었고, 그 다음에 처음 높이랑 비교했을 때 얘는 몇 미터 줄었니? 1m 줄었지? 그 높이가 줄어든 만큼 뭐가 줄었어? 위치 에너지가 줄어? 그럼 운동 에너지를 바뀌니까 그냥 높이 차이가 3대 2니까 감소한 높이 차이가 3대 2니까 운동 에너지 비도 3대 2겠구나 하고서 바로 나오기도 해.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단 뭐랑 뭐가 없을 때?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 없을 때. 됐어? 이게 난조자가 쫄고 있다.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산 파트는 끝났어. 여기까지가 딱 계산 파트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낯선 파트인데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계속 얘기하면 어렵진 않다는 게 낯설지 않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큰 단어에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중에 열 에너지도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역학적 에너지만 다뤘는데 열 에너지 되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열과 관련된 파트가 요 이제 소단원, 5단원, 6단원이야. 근데 개정된 거에서는 6단원은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스킵해가면서 갖고 오늘 열과일. 얘는 몇 장 없어. 그래서 이제 62조 오늘 열과일 고기 내용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좋아요. 내가 링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서 열로 확정이 되는 거야. 열까지 에너지 개념. 옛날엔 열이 에너지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까지 확장되는 건데 이게 언제 배웠냐면 기억사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열량이랑 이런 것들 이제 배웠을 건데 여기서는 이제 열이 1로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지 막 엄청 계산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개념으로 하면 첫 번째 뭐의 원인? 온도 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태 변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열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열을 방출하면 온도가 내려간다. 그 다음에 상태 변화, 융해, 응고, 기화, 액화, 승화 있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면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그 다음에 뭐 고체가 기체되고 그래서 뭐 액화 이제 열을 방출하면 기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고 상태 변화 요런 이제 원인을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한 거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확장된 개념으로 이렇게 바꾼 거야. 온도차에 의해 뭐하는 에너지? 이동하는 에너지, 요거 이제 열 에너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이 많은 거고 온도가 낮은 녀석은 열이 적은 거야. 이게 분자 운동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이제 분자가 운동을 활발히 하니까 에너지가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열이 많다. 약간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핵심은 온도 차에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이기 때문에 결국은 온도 차이가 안 나면 열이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아. 무조건 온도차.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고온의 물체가 있고 이제 저온의 물체가 있으면 얘는 에너지가 많은 거고 얘는 에너지가 적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결국 뭐가 이동한다. 열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돼. 이 친구는 온도가 어떻게 되고 내려가고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온도가 어떻게 되게? 최종적으로 온도가 같아지거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열평형 상태라고. 그래서 많이 들은 말이지? 열평형 상태. 그래서 결국 온도차에 의해 이제 이동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여기가 온도, 여기가 시간. 그러면 이제 고온의 물체 같은 경우 온도가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저온의 물체 같은 온도가 올라갈 거고, 나중에는 온도가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 상태가 열평형 상태고, 그 다음에 요때 온도가 열평형 온도고, 열평은 이제 온도가 되는 거고, 이때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의 이동이 많고, 온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열에는 적었다가, 열평형 상태가 되면 뭐의 이동이 없는 상황이 되냐면, 열의 이동이 이제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물질을 입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분자 운동이 활발했어, 얘는 분자 운동이 둔했어, 열이 이동하면서 얘는 분자 운동이 둔해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나중에 분자 운동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게? 같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열이 이동할 때는 이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열이 이동할 때는 이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접촉한 상태에서 이제 분자가 이웃한 분자를 때리고 분자가 이웃한 분자를 계속 때려가지고 점점 접촉한 물체가 순차적으로 온도가 열이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하게? 전도. 그 다음에 액체랑 기체가 뜨거운 액체나 기체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액체나 기체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순환하면서 액체나 기체가 열을 운동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대류. 그 다음에 어떤 중간에 전달해주는 입자 없이 그냥 에너지 자체가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복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도랑 대류랑 복사.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고 온도 차이가 안 나면 절대적으로 열이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이동하는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다. 그러면 이때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하느냐? 열량. 이라고 하는 거야. 열량. 그래서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열의 양을 이제 열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차피 잃은 열량이랑 이 친구가 얻은 열량이랑 결과적으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이제 열량이라고 하는데 고온의 물체가 이제 열을 잃은 만큼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는다. 요거를 우리가 이걸 이제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온의 그걸 계산을 하고 우리가 요 열량은 보통 Q로 쓰는데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은 이제 세 가지 곱한다는 거.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이거는 세 가지 배웠어. 이 세 가지에 비례한 첫 번째는 비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심하고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 온도 변화 델타 T.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요걸로 이제 계산하더라. 기억나? 생각나? 생각 안 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CM 델타 T. 그래서 참고로 단위는 이렇게 써요.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쓰거나 칼로리를 쓰거나. 칼로리는 알지? 칼로리, 킬로칼로리. 그래서 1킬로칼로리는 몇 칼로리게?
킬로칼로리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잖아. 우리가 뭐 하루에 먹어야 될 열량이 뭐 2100킬로칼로리인데 빅맥 세트 하나가 686킬로칼로리인가? 되게 놀라운 게 삼계탕 1000킬로칼로리. 삼계탕 먹으면 밥 굶어야 돼.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납득할 거야.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는 열을 많이 뺏기거나 열을 많이 받은 거잖아. 그 다음에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달할 수 있는 열의 양이 많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도씨 물 이만큼에 1도씨 물 이만큼 섞으면 그렇게 티도 안 나지만, 왜냐하면 티가 안 나는 이유가 이 100도씨 물 이만큼이 가지고 있는 열이 많으니까 전달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비열이 문제인데, 비열은 이게 중학교 때 이제 배운 거기는 해요.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캐패시티 이렇게 되는데 어떤 물체 1kg의 온도를 1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열량, 요걸 우리가 비열이라고 얘기하거든. 어떤 물체 1kg의 온도를 1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열량을 이제 비열이라고 해서,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로 쓰던가, 켈빈은 이따 나중에 얘기할게. 아니면 칼로리 퍼 그램 도씨로 쓰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면 이 느낌이야. 보세요.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의 비열이 이게 물이 기준이거든. 1kcal 킬로그램 도씨, 요게 이제 비열이거든. 이만즉슨 물 같은 경우에는 물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려면 몇 킬로칼로리 열이 필요하다. 1킬로칼로리의 열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이해 갔어? 그러면 만약에 물의 온도를 2kg의 온도를 1도 높이려면 물이 양이 2배니까 몇 킬로칼로리 필요하게? 2킬로칼로리 필요하겠지. 그럼 만약에 물 2kg의 온도를 만약에 10도로 높이려면 또 요거 10배만큼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몇 킬로칼로리가 되게? 그럼 요거 10배니까 몇 킬로칼로리? 20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열이랑 이 녀석의 인력 곱하면 뭐가 나온다? 열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되게 큰 편이라 물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 라는 거를 중학교 때 배우긴 했거든요. 뚝배기와 양은 냄비 막 이런 거 하면서. 기억나지? 그러니까 뚝배기는 비열이 커. 온도를 높이려면 열이 많이 필요해. 양은 냄비는 비열이 작아. 온도를 높이려면 열이 어떻게 필요하다? 적게 필요해. 그래서 내가 빨리 데우거나 빨리 식히고 싶으면 금속을 써야 되는 거고, 늦게 데워지지만 빨리 안 식히려면 뚝배기를 쓰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위 조금 조심하실 게, 어차피 1kg이 몇 g이게? 1kg이 1000g이거든? 그러면 1kcal는 몇 칼로리게? 얘는 1000칼로리라서, 그럼 결국은 1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1칼로리도 맞거든? 그래서 요 단위랑 요 단위는 무슨 단위? 얘네들은 같은 단위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다만 문제에서 맞춰줄 때 킬로칼로리 넣으면 왼쪽 비율 써주면 좋은 거고, 숫자는 똑같아. 만약 칼로리 그램을 넣으면 오른쪽 거 써주면 좋긴 좋아. 그 다음에 문제는 온도가 여기서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설명해야겠다. 온도라고 하는 개념은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이제 수치로 표현한 거 이제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쓰는 거는 절대 온도란 말이에요. 절대 온도 기억하지? 얘는 이제 단위는 켈빈. 그래서 이게 0켈빈은 분자 운동이
물체가 분자 운동을 아예 안 할 때 온도를 0켈빈. 그래서 절대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기준으로 만든 게 섭씨 온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물이 어느 온도를 0도, 끓는 온도를 100도로 해가지고 정한 게 이제 섭씨 온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많이 쓰는데,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거든요. 0켈빈 마이너스 273도씨야. 근데 웃긴 건 0도씨는 몇 켈빈이냐면 273켈빈이거든? 이건 이렇게 정했어.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절대 온도는 보통 대문자 t로 쓰고 섭씨 온도는 주로 소문자 t로 쓰는데 여기다 273을 더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270은 될 때 몇 켈빈 나와? 0켈빈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270은 됐더니 273 켈빈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도 온도가 다른 단위긴 한데 문제는 여기에 눈금 값이 273이 증가했을 때 여기 눈금 값도 얼마가 증가하게? 273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억할 거는 1도가 올라갔다 라고 하는 건 몇 켈빈이 높아졌다 같은 얘기게? 1켈빈 높아졌다랑 같은 얘기야. 그냥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도시랑 켈빈 같은 경우는 다른 단위긴 한데 문제는 1켈빈이랑 1도씨는 다른데 1켈빈 올라간 거랑 1도씨 올라간 건 효과가 또 똑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 도씨로 썼지만 이 도씨를 다 뭐로 치환해도 상관이 없다. 켈빈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는 열을 에너지로 취급을 안 했어. 오케이? 근데 실제로 열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분자 운동하면서 이제 막 다른 녀석한테 힘을 가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도 뭘로 바뀌었다? 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핵심은 옛날에는 몰랐는데 여기 이제 기체를 가둬놓고 가둬놔라 기체 여기 이제 실린더 해놓고 여기에 막 열을 가해. 그 열을 가하면 이 기체가 엄청나게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얘를 밀어내는 거지. 그러면 힘을 가해서 밀어냈으면 뭘 하는 거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열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개념이었는데 열이 뭐에서 뭐로 바뀔 수 있네? 1로 바뀔 수 있네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뭐 거기 이제 예시에 찌그러진 탁구공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면 찌그러진 탁구공을 온도를 높였더니 펴지더라. 그럼 이게 왜요? 라고 하면 찌그러진 탁구공에 있는 분자들은 굉장히 운동이 느렸지만 온도를 높여서 운동을 빨리빨리 해서 이 탁구공의 표면을 미는 일을 한 거지. 그래서 열은 1로 바뀌고 결과적으로 1도 뭘로 바뀔 수 있더라. 열로 바뀔 수 있어서 그러면 1이 열로 바뀌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 막 손을 비벼 이란 거지. 근데 손이 어떻게 돼? 뜨거워지잖아. 뜨거워진다는 거 온도가 올라간 거니까 열로 바뀐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이는 서로 바뀐 거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니까 열도 뭐구나?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과 일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랑 칼로리로 썼잖아? 근데 얘를 또 뭐로 바꿀 수 있어? 줄로도 바꿀 수 있어. 다시 그러니까 열 단위는 보통 킬로칼로리를 쓰는데 일 단위는 줄이거든? 근데 얘네가 서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같다는 얘기니까 열도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의 단위는 둘 다 쓰는 거지. 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쓰지만 칼로리로 쓰지만 뭐도 쓴다? 줄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줄씨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왜 일의 단위를 줄로 쓰기 시작했냐? 이게 일이 열로 바뀐다라는 걸 증명하신 분이 줄이야. 이거 사람 이름이야? 사람 성이야? 주인님이 일이 열에너지로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바뀌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열의 일당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의 단위는 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줄이 되었다라고 한 거거든. 그래서
65쪽에 그 실험이 나와 있는데 장치를 보면 추가 보이고 이 추가 운동하면서 여기 지금 열량계 안에 물에 있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스핀드 모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열량계 안에 이 물체가 회전을 해. 그러니까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에 물이 이렇게 회전을 해. 회전했었을 때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측정을 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추의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열량계 안에 있는 저 모터라고 해야 되나? 모터가 회전을 해. 회전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뜻이죠. 그러면 물과의 마찰에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아하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구나, 열 에너지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실험을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더라 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 뭐로? mgh로 계산한 거야. 그 다음에 얘 열 에너지 증가량, 열의 양이니까 얘를 cm 델타 t로 계산을 한 거야. 잠깐만 여기 바꿀게. 얘는 추질량이어야 되는 거고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바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줄이 4.1줄이 1칼로리가 몇 줄이라는 거를 전환했냐면 4.2줄이라는 걸 계산을 한 거예요.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거는 써놓을까? 1줄은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 그래서 결국은 추가한 1줄.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추가 중력에 의해서 한 일이 결과적으로 물이 받은 열에 비례한다 그래서 식이 W는 JQ. 그래서 여기서 이 비례상수를 요거를 이제 열의 일당량 요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어차피 1칼로리가 4.2줄이기 때문에 1kcal가 1000배 되면 얘는 몇 줄이 되게? 요게 아이씨 계산 틀렸어. 1kcal 여기 1000배 하면 얘가 4200줄이 되거든. 1kcal 4200줄이 돼서 여기서 이제 J 값은 둘 중에 하나야. 만약에 내가 4.2로 바꾸고 싶어 그건 분모의 칼로리 됐어요? 4.2줄. 만약에 분모가 킬로칼로리면 1000배 1000배 가면 돼. 그럼 얘는 얼마? 4200 이렇게 바꾸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 물체를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이제 들었어. 그러면 근데 얘가 1kg이고 내가 예를 들면 몇 미터 들었어? 1m 들었어? 그럼 내가 한 일은 몇 줄이야? 내가 한 일은 10줄이잖아. 10N으로 1m 돌렸으니까 이제 10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칼로리로 고친다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아예 써놨다. 여기서 이제 1줄을 바꾸면 얘는 0.23칼로리가 나오거든요. 1줄은 0.23칼로리가 나오는데 1줄은 0.23칼로리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2.3칼로리의 열량을 소비했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완전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게 날씬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운동은 소용이 없어. 운동은 건강한 돼지가 되는 거야. 다이어트 하려면 무조건 굶어야 돼. 다이어트 해봤어? 하지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살 안 찌는 게 제일 중요해.
아 진짜요. 살 안 찌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회전력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어쨌든 핵심은 열은 일로 바뀌고 일은 뭘로 바뀔 수 있다? 열로 바뀔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시면 66 이제 넘어와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열역학 제1법칙이 들어가는데 미안한데 여기는 조금 마무리할게. 거기 오늘 67쪽까지는 좀 마무리할게. 67쪽까지만. 그래서 열과 에너지 보존인데 결론은 선생님 막 이렇게 길게 멋지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1은 열이고 열은 뭐야? 열은 1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는 형태가 바뀔 뿐 이제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열역학체 1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역학체 1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열역학체 0법칙도 있어요. 이게 더 자세한 거는 교재가 나와봐야지 알 거나 하기는 해. 근데 이제 약간 계산을 좀 빼는 경향으로 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열역학에 관해서 조금 그래서 열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에너지 파트를 10가지 확장을 하는 건데, 이 열역학 제형 법칙은 이제 열평행에 관한 거고, 아까 기억하죠? 열평형은 온도가 같은 게 열평형이거든. 그래서 온도가 A랑 B가 온도가 같고 B랑 C랑 온도가 같아. 그러면 A와 C도 온도가 같을 거야. 이게 열역학체 0법칙이야. 되게 단순하지. 그래서 원래 열평에 관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역학 제1법칙은 아마 요 용어는 안 쓰긴 할 건데 결국은 10가지 포함한 무슨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열역학체 1법칙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밥을 먹었어. 그러면 밥을 먹으면 내가 에너지를 흡수한 거지. 근데 내가 에너지를 흡수한 거 이상 일을 할 수는 없단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기체를 가둬놓고 기체를 이렇게 가둬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 기체가 비닐봉다리라고 생각할 때 봉다리를 가둬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걔한테 열을 이제 가하게 되면 이 기체는 셋 중 하나가 바뀔 거야. 첫 번째는 뭐가 바뀌던가 온도가 바뀌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늘어서 부피가 느던가 아니면 세 번째는 온도도 높아지고 뭐도 커지던가 부피 높아지던가 세 가지거든. 그러면 결국은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기체 분자가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뜻을 의미를 해요. 그럼 분자가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되게 많다는 얘기지. 이런 우리가 기체의 분자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해도 되지만 용어가 겹치지. 이걸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하냐면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근데 온도가 높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 다만 얘는 기체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만, 근데 이제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기체가 이 친구한테 힘을 가해서 밀어내는 거잖아. 결국은 외부에 뭐를 하는 거냐면 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체가 만약에 열을 받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뭐가 증가하거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변화량이라고 쓸게. 즉 이 말은 그냥 뭐가 바뀐다는 뜻? 온도가 바뀐다는 뜻이야. 됐어? 그 다음에 결국은 외부에 일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열역학 제1법칙도 좀 옛날 교육과정이면 딥하게 들어갔을 텐데 요새는 그냥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 정도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중 하나야. 물체가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내부 에너지 커지거나 부피가 커져서 외부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 거다? 둘 다 될 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계산하는 정도까지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와 뭐는 같다. 열이랑 일은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67쪽을 선생님이 조금 풀어줄게. 대신에 이제 본인 66쪽을 오늘 해보면 돼. 자, 그래서 67점 문제는 한번 보자. 여기서 이제 보면, 자, 그림과 같은 장치에서 질량이 6kg인 추를 0.5kg 낙하시켰다. 근데 추 몇 개가 낙하한 거죠? 추가 2개가 낙하한 거지.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추의 위치 에너지를 생각할게.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의 높이. 근데 6kg니까 6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인가? 10 한 다음에 높이가 0.5인데 요게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추의 위치 에너지는 그렇게. 그래서 30. 그래서 처음에 추의 위치 에너지 몇 줄? 추의 위치 에너지 60줄. 그러면 추의 위치 에너지가 60줄이면 이 녀석이 요 회전 날개를 회전시켰어. 그래서 이 친구의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어차피 다른 공기 마찰은 없으면 60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운동 에너지 때문에 물이 받은 열량, 그러니까 물이 받은 열 에너지의 양, 열량, 요것도 몇 줄? 요것도 그냥 60줄이라는 거지. 별거 없지? 진짜 별거 없어. 그래서 1번에 그래서 그냥 60줄이고 그 다음에 2번도 그냥 몇 줄이야? 60줄이야. 근데 지금 보면 뭐가 달라? 단위가 다른 거 보이죠? 그래서 거기 그래서 못 외웠을까봐 열의 일당량을 줬어. 얼마라고? 이게 1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인즉슨 4200이거든? 4200 맞지? 4200 줄 퍼 킬로칼로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kcal란 몇 줄이란 뜻이야? 4200줄이니까 1칼로리는 몇 줄이야? 1칼로리는 4.2줄이죠? 근데 0.23 그냥 외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1줄은 얼마? 0.23칼로리. 이거 역수하면 나오거든? 그러면은 얘를 칼로리로 고치려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0.23을 곱하면 되는 거야. 계산 얼마 나오니? 23 곱하기 6 하면 6, 3, 18. 그래서 13. 근데 동그라미에다 소sun 2개. 그러면 얘가 얼마? 13.8칼로리. 만약에 이제 반올림하면 몇 칼로리? 14칼로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뭐로 바뀌었구나? 열로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그래서 이제 보면 열과 일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설명해 주다. 정량적이라는 말은 숫자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과 일 사이의 전환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국은 여기서 일이 열로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 비율은 열의 일당량이라고 한다. 그것도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틀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추의 열 에너지가 아니야. 추는 위치 에너지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의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 열 에너지로 바뀌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 친구는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도 볼게. 자, 오른쪽 대표자들 분석부. 이거 왠지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그러면 여기서 그것만 계산해 줄래? 1m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랑 그다음 바닥에 닿을 때 운동 에너지 있지. 그것만 한번 계산해 줘. 그거 한번 계산해 봐. 자, 가시면 자,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몇 줄? 200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이니까 몇 줄? 10줄이지. 자, 에너지 몇 줄 사라졌어? 190줄 사라진 거죠? 그게 다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야 돼? 열 에너지로 전환해야 돼. 그래서 1번에 자, 이 문제에서 이물체 에너지 전환과를 나타내는 거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뭐의 합으로 바뀌었다? 열 에너지의 합으로 바뀐 거야. 이거 이제 아까 에너지 보존법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출발점에서 역학정에는 몇 줄이냐? 우리 계산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바닥에 닿을 때 발생한 열 에너지 우리 줄로는 계산했지? 몇 줄? 190줄. 근데 얘를 또 이제 뭐로 바꿔야 돼? 칼로리를 바꿔야 돼. 얼마 곱하라고? 0.23 곱하면 돼.
그래서 대략 계산하면 45칼로리 나와요. 자, 그래서 4번에 빈줄 선택지로 완벽 전리 보면 물체가 내려오는 동안 포텐셜이 감소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됐어. 열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에너지는 보존됐지만, 그 다음에 출발해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발생한 열 에너지는 45줄이 아니라 190줄이기 때문에 X. 그래서 거기 왼쪽 66쪽 요거만 한번 풀어봐. 66쪽 여기만 풀고 가자. 자, 1번. 자, 1번에 열. 자, 2번에 50도씨. 그 다음에 3번에 55X. 뭐 들리니? 3번에 여러 번 흔들면, 흔드는 건 2란 거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1이 열로 바뀌어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에 약 35칼로리. 숫자 너무 그지 같지 않니? 그래서 숫자 조금 그지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55X. 55X. 앞에 거보다는 좀 계산 간단하지? 앞에 거보다 조금 계산 간단해서 그래도 밀린 거 좀 해서 다행이다. 이번부터 이제 밀리지 마.